안녕하세요, 붕어반장입니다. 오늘은 리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리모델링 했던 집, 저희 집이죠. 40평 가까이 되는 옛날 집을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한 3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리모델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 리모델링 하면은 간단하게 이제 집의 인테리어를 바꾸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때로는 골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력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좁은 의미의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인테리어의 변경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리모델링은 대수선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수선의 경우에는 관청에 허가가 필요한 게 있고요. 또 신고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개인 주택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정도의 대수선은 거의 없고, 신고 수준의 대수선은 덜어 있습니다. 허가가 됐든 신고가 됐든 거기에 부합하는 리모델링을 하려면 그 건축사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설계도 필요하고 또 허가 절차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대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신고와 허가 요건 그런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찾아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집은 신고나 허가 사항이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리모델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리모델링 글자 그대로 기존에 있던 집에 변화를 주는 것이잖아요. 공간 구조의 변화를 줄 수도 있고 인테리어를 변화를 줄 수도 있고 이런 경우 있는데, 개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신축보다 리모델링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분이 32평 아파트 리모델링을 했는데 창틀 바꾸고 내부 인테리어 좀 바꾸고 요 정도 됐거든요. 100원이라든가 손을 안 댔었습니다. 그랬는데 견적이 5,400원 나왔어요. 결과물은 5천만 원 들어가지고 했는데 산뜻하니 예쁘긴 하더라고요. 구축 아파트였는데 100원이라든가 이런 거 손 안 댄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근데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범위가 아파트보다는 좀 크죠. 리모델링 할 때 그 기준을 삼아야 될 게 우선 이 집을 몇 년 살 것인가, 그리고 누구랑 살 것인가, 또 내 라이프 스타일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됩니다.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억이 깃든 고향집 같은 경우에는 허물고 다시 짓는 게 쉽지 않죠, 정서적으로. 그런데 경제적으로 따지면은 허물고 다시 짓는 게 훨씬 이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집의 상징적인 추억을 같이 할 수 있는 나무 몇 그루 살려두고, 또 장독대라든가 이런 것들 외부 것만 살려두고 개축하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요. 개축은 신축이나 마찬가지니까 여러 가지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건축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인건비도 그렇고 자재비도 그렇고.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도 느꼈던 것이 자재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매년 오르는 것 같아요. 인건비는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크게 안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저 혼자 못 오는 부분은 위주를 주고 그랬거든요. 직접 농업비, 간접 농업비 이런 것들도 만만치 않게 올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셀프로 할 수 있다면 직접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축이든 리모델링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열 방수 배관이죠. 제가 이 개념을 한 3, 4년 전에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리모델링은 신축과 다르게 더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단열 방수 배관 위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돼요. 콘크리트 건물이든 경량철골 건물이든 목주주택이든. 왜 그러냐면 그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리모델링을 했을 때 이 집이 구조적으로 골격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구조 보강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구조 보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집인지, 이런 것들을 아마추어인 개인이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까운 건축사 찾아가셔가지고 상담을 하는 게 좋고, 또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구조진단하는 업체들. 거기에 의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희 집은 골격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것에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리모델링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따져봐야 할 것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골격을 보완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따져서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방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붕에 누수가 있는 거 없는 거를 따져봐야 돼요. 지붕에 누수가 심각한 경우라면은 신축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대개 지붕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누수가 흔한 집이 이제 평스라브 집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붕을 더 씌워서 올리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내 정서적으로 부합하고 내가 꿈꾸는 집, 내가 원하는 집의 스타일과 어울린다면 괜찮지만, 그런 것이 싫다, 내 취향에 맞지 않는다면은 신축도 신중하게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평스라브뿐만 아니라 맞배 지붕, 박공 지붕이었죠. 또 우징각 지붕, 이런 것도 또 누수의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누수가 진행됐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누수부터 완벽하게 잡은 후에 리모델링을 해야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실내 리모델링을 다 끝낸다는 게 누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오래된 시골집이든 아니면 좀 오래된 전원주택이든 또는 아파트든 웬만하면은 한 20년 이상 경과했을 경우 배관은 다시 하는 게 좋습니다. 배관이라고 하면은 냉온수 배관이 있고 난방 배관이 있잖아요. 냉온수 배관은 화장실, 그 다음에 주방, 다용도실 이런 공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난방 배관이죠. 각 방, 바닥 난방 배관 이런 걸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관을 다시 한다는 게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대개 우리나라의 배관이 바닥 배관이잖아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다 깨내야 되고, 벽으로 가는 것도 철콘이든 경량철골이든 목주주택이든 다 만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 비용도 잘 따져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단열입니다. 단열은 이제 천장 단열, 내벽 단열, 외벽 단열 또는 바닥 단열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래된 창문 같은 경우는 단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창문도 교체해야 되고 현관문도 교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두루 따져보고 리모델링이 나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미관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리모델링이지만 생활하기에 불편한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단열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죠. 내단열을 할 것인지 위단열을 할 것인지, 그러면 자재를 뭘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두루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인테리어죠. 인테리어는 바닥재, 그 다음에 내벽 마감재, 그 다음에 천장 마감재, 그리고 조명, 더 나아가서 가구 이런 것까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인테리어는 여유가 된다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업체에 의뢰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따뜻하고 비 안 새고 배관에 문제없는 집에서 그냥 무난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수준의 인테리어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축 수준의 개축을 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면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은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축을 할 경우에는 많은 경비들이 들어가잖아요.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점에서 리모델링이 이제 유리할 수도 있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제 몇 년 살 집인가, 또 누구랑 살 집인가, 내 라이프 스타일에 어울리는 집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괜찮겠다 싶으면 저는 리모델링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창원에 컨설팅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건축주께서 직업이 토목설계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살던 정든 터에 정든 집, 이걸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창원까지 가서 이제 컨설팅을 했었는데, 사실 컨설팅이 필요 없는 수준의 안목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를 불렀던 이유는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살던 집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단열이라든가 배관이라든가 집의 전체적인 구조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을 한 번 더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영상으로 소개는 안 드렸습니다만 그분이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끝내면은 한번 찾아뵙고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형제가 지은 집,
부모님과 어린 시절에 추억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집, 그 집을 허물고 개축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고향의 추억을 되살 수 있는 그 특징적인 것들, 정원이라든가 별채라든가 이런 건 남기고, 본체만 이렇게 개축을 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선택일 수가 있는데, 기존의 주택이 골조라든가 이런 데 큰 문제가 없다면, 리모델링도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리모델링 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주관적인 기준 위에 객관적으로 꼭 세워야 될 것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이 골격이 집으로서의 구조체로서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좀 부족하다면 보강이 가능한가,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누수는 되지 않는가. 누수는 우리가 지붕만 생각해볼 수 있지만 벽에서 생기는 누수도 있거든요. 벽을 타고 내려오면서 이런 창틈, 벽을 타고 내려온 빗물 이런 것이 창으로 스며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게 보완이 가능한가. 지붕 방수, 벽체 방수. 그리고 또 이제 방수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는데요. 배수가 원만한가도 봐야 됩니다. 집 주변에 있는 것들이 배수가 되지 않으면 이게 집 본체를 타고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토대 높이도 어느 정도 되고, 또 배수를 어느 정도 만들어서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관입니다. 배관은 가능하면 전체 다 교체를 하시라. 냉수 배관, 온수 배관, 그리고 바닥 난방 배관, 이것은 다 교체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식으로 배관을 다시 했는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이걸 뜯어내고 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 것을 놔두고 다른 곳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덧방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생각해서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단열입니다. 단열을 어떤 자재를 쓰고 내단열 중심으로 할 것인가, 위단열 중심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바닥 단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두루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죠. 마감재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다음에 바닥 마감재는 뭘로 할 것인가, 장판으로 할 것인가, 타일로 할 것인가, 또 이런 것들. 그리고 조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조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가구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두루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방수 문제 없는가, 배관에 문제가 없는가, 단열에 문제가 없는가, 그리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확실히 머릿속에 정리가 된 다음에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모델링 했던 걸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전에 전제조건, 이런 기준을 한번 정립해보라는 뜻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유념하실 것은, 대수선 수준의 리모델링이 아니라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개축한 것보다 리모델링이 오히려 더 안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완성도도 그렇고요, 경제적으로 따져도 그렇고. 예를 들면 리모델링 아무리 허접하게 한더라도 평당 100만 원 정도는 들거든요. 셀프로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걸 일주를 줄 경우에는 200, 300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거기다 조금만 더 보태면 개축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잖아요. 그 장단점을 잘 따져보시라는 겁니다. 따지는 것이 막연하게 따지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견적서 수준의 내역서를 한번 뽑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업체에 위주를 줘도 되고, 아니면 본인의 안목이 있다 보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리모델링 하는 경우도 필요하다면 제가 일일 컨설팅이 됐든 하프 컨설팅이 됐든 해드릴 수 있으니까, 판단이 잘 안 서시는 경우에는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봄입니다. 저는 요즘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하프 컨설팅도 목포에서 한치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올해는 제대로 된 텃밭을 가꾸고 싶어가지고
요즘 농사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텃밭이 한 120-30평 되는데 텃밭 만들기와 정원 꾸미는데 나름 재미를 붙이고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전원생활의 소소한 일상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렬한 붕어반장 TV가 못 들어가는 게 건축 전원일기 목공이잖아요. 이런 걸 골고루 안배를 해가지고 시청자분들께 정보라면 정보, 또 힐링이라면 힐링,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도록 할 겁니다. 물론 건축 이야기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4월 초에 춘천에 풀 컨설팅이 진행이 되거든요. 요즘 틈틈이 이제 그거 준비하고 있는데, 경량철골 27평이거든요. 네, 그런 것도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복지 중에 최고의 복지는 주거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올 겨울 굉장히 추웠잖아요. 이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따뜻한 집에 보내면서 느꼈던 그 행복감도 남달랐습니다. 내가 꿈꾸고 원하는 그런 집을 짓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했던 리모델링, 배관은 어떻게 했고 단열은 어떻게 했는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